진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실화탐사대. 양육비를 주재하는 나쁜 아빠를 고발합니다. 화가 난 듯 한 엄마와 아빠라는 이름에서 추격자와 도망자가 되어버린 현실. 맞아요, 기억나요. 실화탐사대가 이 나쁜 아빠들을 세상에 알렸죠. 네. 정말 엄청난 공분을 일으켰었어요. 저희 아이들을 꼭 지켜주세요.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입니다. 나쁜 부모를 세상에 고발했던 지난 3년. 간절한 목소리가 드디어 국회에 닿았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육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죠. 세상을 향한 외침에 법은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 위에 선 엄마들. 아직 답을 하지 않는 그들 때문입니다. 따뜻한 밥 먹고 니들은 잘 살았지. 홍이는 따뜻한 밥 먹고 잘 살았지. 아이고 내가 조금 아프면서 인생이 그렇게 살지 마. 눈물이 나요. 눈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엄마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제쯤이면 이 길이 끝날까? 그 사람의 행방을 쫓으며 살아온 지도 벌써 11년째입니다. 어우, 11년이요? 그 이름을 또 찾고 있습니다. 이라는 사람 찾으러 왔는데요.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마지막 길목에서 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작년 12월 24일까지 저희하고 근무하고 나머지 연차도 쓰시고 퇴사하셨어요. 이분이 시아 쪽, 시흥인가 시아 그쪽에서 근무하신다고 그쪽으로 가서 일하신다고 저희한테 퇴사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으니까요. 시흥 쪽으로 가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걸까? 참 기운이 싹 빠지네요. 오늘도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긴 세월을 길 위에서 보낸 이유는 전 남편 때문인데요. 술을 먹으면 꼭 인사불성 될 때까지 먹어요. 물건도 부시고 유리도 때려 부시고 죽도록 맞은 적도 있고. 아휴, 전 남편의 가정 폭력은 은미 씨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만에 결국 마침표를 찍은 은미 씨. 양육권 친권을 저한테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사한테 얘기했죠. 똥을 퍼서라도 내가 애들 키울 테니까 저한테 좀 판결 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당시 판사에게 빌고 빌어 아이들의 양육권은 간신히 가져왔지만 차가운 현실의 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통장에 딱 20만 원 있었어요, 진짜. 처음에 죽으려고 했어요. 진짜 벼랑 끝에 몰렸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고작 3시간씩 자면서 하루 한 끼로 버텨야 하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본인의 입을 털어서라도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은미 씨. 일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 나와서 한 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애가 울면서. 넘어져갖고 애가 여기 막 까지고. 그때 100만 원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가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 애 무릎 안 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 흉터를 보면. 한 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빠 홍 씨. 그날 이후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이름은 달라졌습니다. 정자 기증자라고. 무슨 기증자라고요? 정자 기증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아이들에게 행여 그늘이라도 질까. 은미 씨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은미 씨. 잠깐만, 사장님도 가격 알아보시고 나도 중국에 알아보고 우리 통화합시다. 예.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가 됐습니다. 경리로 들어가서 과장하다가 부장하다가
이사하다가 사장이 됐네. 와. 유명해요, 저. 강덕으로. 엄청 유명해요. 고물상에서 시작해 성공을 이룬 그녀. 100만 원의 눈물 짓던 은미 씨는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 대표가 됐습니다. 와. 이제는 성범 변경을 내 성으로 바꾸고 번을 내 이름으로 바꿔야겠다. 가능하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어, 11년 만에 법원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나타났구나 아빠가. 그 집 8명이 나타나더라고요. 아. 반대한다고. 어머, 애들 데려다가 키우고 있대요, 자기가. 아니. 아니. 이제 와갖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 양육비 받아야 되겠구나. 과거의 양육비는 저희 피해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눈물이고 꼭 받아야 돼요, 그거는. 총 밀린 양육비가 9월 28일까지 1억 2,660만 원이요. 야, 1억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네. 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답이 없는 전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MBC 실화탐사대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여기 혹시 계시나요? 없어요. 밀린 양육비가 제가 받을 돈이 1억 3천이 있는데 전달은 되셨나요? 여기는 안 와요. 여기는 주소지만 여기 있고 여기서 안 살아요. 저 엄마 집. 주민등록 주소지는 누나 집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다는 홍 씨. 안녕하세요. 네. 또 알아보시겠어요? 혹시 계시나요? 아니요. 어디 가셨어요? 일 갔지. 일 갔어요? 그거 며느리 아니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며느리 안 있었냐? 그러면요, 손주들 생각하시면 양육비는 왜 안 주셨어요? 그래요. 양육비가 참 장하다. 참, 왜 양육비 젠장 떠나오냐? 인자 떠나오냐? 젠장 떠나오냐? 인자 다 왔으면 삼십 인자 다 와서 젠장 떠났으면 젠장 다 줬을 텐데 어째 이거 다 주세요. 지금 좀 다 주세요, 제발. 지금 뭐 이제 와서요? 이제라도 주셔야죠. 우리 아들 보내줬어요, 난들어. 50만 원 또 보내줬는데 아무리 야를 찾으라고 우리 딸이랑 나랑 힘들어 찾으라고도 못 찾아요. 야트 놀래서 그런지 진짜 전화번호 생각도 안 하고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딱 하나가 있어요. 해봐. 양육비 줄 때까지 감시를 시킬 테니 기다리세요. 라고 내가 그래서 요 집이라도 팔아서 내가 나는 집가 생각도 안 해. 집이라도 팔아서 주려고. 내가 우리 손주들만 내 옆에 보내줘. 내가 집 팔아서 줄 테니까. 나 집이 있으니 이건 내 집이야. 아휴, 양육비 받으러 갔다가 속만 상하네요. 이런 답답한 현실에 은미 씨는 우리나라 최초로 전 남편 홍 씨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출국 금지랑 면허 정지랑 명단 공개. 그러면 출국 금지는 지금 되신 거고요? 네. 이러더만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더만요. 국내 최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홍 씨. 취재 도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3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어제. 들어왔어요? 어제 300만 원 들어왔어요. 11년간 응답이 없던 그가 갑자기 300만 원을 보내온 이유는 뭘까? 여보세요. 그 300만 원을 씨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아이고, 잘하시네요. 선생님 지금 출국 금지된 건 아시죠? 네, 운전면허 정지는 된 것도 아십니까 혹시? 예. 말 그대로 운전을 해가지고 제가 밥 먹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래도 외국 나가면 돈은 많이 벌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예. 그거는 좀 그러네요. 안 주신 양육비가 1억 3천만 원인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좀 뭐 제가 애들한테는 미안하고 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뭐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붙는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구속하는 감치.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만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그 명령을 받기까지 길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고. 아니 법원에서
이미 주라고 판결했는데 이행명령 조정을 또 한 번 하고 감추 소송을 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허들을 넘어야지만 겨우 채무자를 제재할 수 있는 거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모든 것이 수월한 거죠. 양육비의 높은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11년째 전쟁 중인 엄마는 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입니다. 저는 그 아빠를 만나기 싫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짜증나니까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진짜 슬프고 무서웠어요. 아이가 복수 얘기를 그때 했어요.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엄청 싫어요. 아직 그 아저씨랑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저씨래요. 꾹꾹 눌러 담은 11살 아이의 호소. 그 안에 아빠는 없었습니다. 왜 그 아저씨라고 불러요? 더 이상 아빠가 아니니까 아빠 의무도 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갔어요.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았겠어요. 아빠가 아저씨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건 준수가 겨우 5살 때 경찰서에서 생애 처음 연락이 닿았던 아빠. 하지만 연락하지 말라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신과 다녔거든요. 정신과 다니다가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심리치료 받고 있어요. 아빠가 사과한 적은 없어요? 연락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은 거예요? 아빠의 울타리가 무너진 세상에서도 준수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전 남편에 대한 원망도 커졌는데요. 저는 1억 1,900만 원을 못 받았고 지금 11년 동안 못 받았어요. 매달 100만 원씩.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네,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무려 11년 동안 아이의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던 전 남편. 이거 혹시 여행 사진입니까? 이 여행 가면서 양육비를 안 줬다고요? 그 사람은 스키장도 다니고 그 사람은 자기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소장에는 자기 죽지 못해 살았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양육자들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요. 심각한데요. 양육비를 끝까지 받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소송에 매달린 결과 드디어 전 남편에게 떨어진 감치 명령. 명령이 떨어졌군요. 이 감치 명령문 한 장을 받기 위해 장장 2년을 뛰었습니다. 아휴. 그런데 희영 씨의 공든탑이 무너졌답니다. 전 남편은 감치 명령문에 적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 감치 명령문에 주소지하고 일치해야지만이 구금이 가능해요. 새 주소지 등록을 하고 그러면 근데 저는 감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관할 아니야.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는 양천서에서는 빠꾸 먹고 2년 넘게 고생해서 감치 결정 받았는데 주소 바꿔버리면 또 새로 재판해야 돼요. 크죠. 잡으면 도망가고 찾으면 숨어버리는 끝없는 숨바꼭질. 이 힘겨운 숨바꼭질은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실제로 감치에 성공한 적은 없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나간 적도 없다고 그런 기록도 없대요. 그냥 뭐 경범죄는 차라리 딱지라도 한 건이라도 들어갔는데 이건 그냥 협조라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생각이나 나면 모를까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이건 이대로 그냥 서류가 덮어 있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전 남편과의 꼬리잡기 끝에 실제 정 씨가 사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원룸. 그곳에서 정 씨 앞으로 온 우편물을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호수가 없어 전달되지 못한 상황. 지금 여기 368에 하나 있어갖고 19개예요. 19개인데 밑도를 알아야 저기를 하지 우편물이 오면 한 군데가 얼굴에 이게 안 돼요. 이 건물의 원룸은 총 19개. 이 안에 정 씨가 실제로 살고 있을까? 일단 정 씨의 얼굴 사진을 단서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 이거 극한의 상황인데요.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PD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이 건물에서 17년간 영업하셨다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은 본 적 있으세요? 실화탐사대? 신동엽 씨 하는 거. 그거 보고 내가
검은 티랑 보니까 꼭 아 그래요? 6월 달에 전입된 걸로 했어요. 사진은 좀 옛날 사진이긴 한데 이렇게 가산 든 것도 갖고 와. 아, 실화탐사대는 잘 아시는데 정 씨는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미궁에 빠진 그때 건물에 다시 들어서자 그 딱지가 없어졌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우편물 왔다는 거. 진짜 없네? 가져갔다는 거잖아. 저 본인이 떼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있다는 거. 살고 있을 가능성이 커진 거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이분의 이 건물에 산다고 하는데 혹시 좀 본 적 있으실까요? 마주치는 경우도 거의 잘 없고 마주쳐도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다 마스크 쓰고 있어. 요즘 다 그렇죠. 이 건물의 모든 집을 일일이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 씨가 아니거나 부재 중으로 확인 불가. 계십니까? 건물에 18집이라고 하던데 오가면서 본 적은 없으세요? 이대로 정 씨를 찾지 못하는 걸까요? 아이고.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제작진. 계세요? 말씀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네. 여기 정 혹시 계신가요? 네? 정 혹시? 뭐야? 네. 안녕하세요. 예. 저 MBC 실화탐사대 이충우 PD라고 하고요. 정 씨에게 아들에게 전화로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지고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참 보이스피싱이라 생각 안 합니까? 야, 아들 목소리를 듣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목소리 모르게 자랑입니까? 스키장에서 찍으셨던 사진 그리고 해외에 갔던 사진이 있는데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얹혀서 간 거예요, 그냥. 아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양육비가 어쨌든 미지급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미지급된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진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하려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돈 다 못 주니까 그것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저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변호사비 그거 낼 거면 차라리 그 양육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계세요. 경찰 부를 테니까. 뭐요? 경찰 부를 테니까 계세요. 왜? 갑자기 경찰을 부른다고요? 네, 여보세요? 네, 여기 경찰 좀 보내주시겠어요? 무슨 MBC에서 나오셔가지고. 먼저 보내주고 갈게요. 네, 그러십시오. 아니,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여기 나오셨다고.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양육비 관련해 싸우고 있는데, 진짜랑. 네. 양육비 요즘에 미지급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감치 명령까지 받으셨어요. 들어보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제 경찰에 지금 신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깐 나타나도 잡을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법이 너무 약해서 해줄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참.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신상 공개 처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데요. 근데 이렇게 사전 통보안 해갖고 해결된 게 약 720건 정도가 돼요. 양육비 미지급자가 우리나라의 유명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500만 원을 갖다가 그 4년 동안 지급을 안 해갖고 그게 2억 4천이 됐거든요. 곧 당신 사진이 올라간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자로 간주해 현상 수배하고 제보까지 받는다는데요. 눈동자 색깔까지. 머리색까지. 세계 각국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인식으로 국가가 나서서 아이를 지킵니다. 미국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 채무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1886년도에 만든 국가예요. 대단하다.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14년 동안 그 징역 생활을 해야 돼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동안 가장 고통받는 건 아이들입니다. 아이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죠, 사실. 어느 대한민국의 11살이 이런 거를 자기가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MC가 법정 구속이 8월 31일 여전히 됐는데 8월 31일 엄마라는 이름으로 해내야 할 게 많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소송 자료세요? 맨날 이런 거 하고 있죠. 양육비 전쟁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엄마들. 이 무거운 짐을 누군가 함께 들어줄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문가가 됐어요. 수년간
소송을 하다 보니 아이고. 서글프죠. 그럼 이걸 직접 다 쓰신 거예요? 저 선장소장 잘해요. 소장제 잘 써요. 저 이제는. 이야. 때리고 칼로 총으로 쏘고 찌르고 그것만 학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 주는 학대가 더 커요. 끝까지 양육비를 받을 거예요.